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출제된 시 하나하고 굉장히 생소한 시 하나가 같이 묶였네요. 현대시 8강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자, 이 작품은 종소리를 의인화한 하자를 설정하여서 자유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한 시이다. 자, 말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종소리가 이 시에서 화자는 사람이 아니라 종소리가 이 시의 화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것이겠죠. 자, 뒷부분은 자유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했다고 했는데요. 말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추상적인 대상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관념적인 대상을 종소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종소리의 의미는 이 글에서는 자유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청동으로 만든 종에서 종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 확산되는 과정을 다양한 이미지로, 자, 이 글 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쓰일 모양이네요.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종소리를 새, 푸름, 웃음, 악기 등의 보조관념으로 형상화하여 비유했다는 말이겠죠. 비유법이 쓰인다는 말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형상화해서 자유로운 비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유로운 비상, 자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부터 읽어나가 볼게요.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각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표현 방식은 나는 떠난다. 자, 서술을 담당하는 문장이 제일 앞에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치법 쓰고 있어요.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항상 강조 때문인 것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 비유법도 여러 군데에 쓰였죠. 여기서 나라고 상징된 것이 서두에 본 것처럼 종소리를 의인화한 것이에요. 종소리가 떠나가는데, 자, 이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폭의 새에 비유를 했고요, 울음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자, 떠나는 곳이 청동의 표면이죠. 그렇다면 청동 혹은 청동의 표면은 나라고 하는 자유가 자유롭기 위해서 떠나가는 곳이니까 얘는 억압의 세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유와 대비되는 어떤 억압의 세계에서 떠나가서 자유로운 존재, 진폭의 새가 되고 하나의 울음이 되고 하나의 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상의 특징이 또 한 눈에 보이네요. 자, 시어에서 마지막 끝날 때 되어 시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억압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될 거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물론 운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연 갑니다. 인종은 끝이 났는가. 자,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억압의 세상이에요. 억압의 세계에서 참고 견뎠던 것은 이제 끝이 났는가. 이제 억압의 세계를 깨부시고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 표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억압의 세계에서 그냥 참고 지냈던 인종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 모두 다 같은 말이죠. 인종과 같은 의미예요. 모두 다 자유가 억압되던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종소리가 화자니까 여기에 원관념은 모두 다 종이겠죠. 청동으로 만든 종. 이 종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압을 상징하는데 자유가 이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서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자, 나는 똑같이 자유일 거고요. 내가 바람에 실리어 간다고 했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바람에 실려서 가는 곳이 들이고 꽃이고 천상인 거죠. 그러면 여기 들과 꽃과 천상은 자유가 실현된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억압된 세계에서 떠나서 이 자유가 도착한 곳이니까 자유가 실현된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푸름이 된다, 웃음이 된다, 악기가 된다. 이건 모두 다 종소리, 자유를 비유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러면 여기 바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들, 꽃, 천상이라는 곳으로 옮겨놓은 놈이니까 자유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가 확산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확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종소리가 청동의 표면에 있다가 어디까지 뻗어가요? 들판으로 꽃 앤드 천상까지 뻗어가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자유가 이 부분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자유가 확산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내성이 되어서 가루 음양이 된다. 자, 이 자유라는 놈은 먹구름이 깔리게 되는 현실, 뭐 뻔한 거죠. 억압적인 현실,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계속 지금 억압이란 말을 썼으니까 자유와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억압의 세계라는 말을 써볼게요. 자, 억압의 세계가 되면 하늘의 꼭지에서 내성이 돼요. 자, 내성이 천둥, 번개 이런 거죠. 자유가 내성이 되는 거예요. 억압적 세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 저항을 통해서 가루의 음양이 된다고 했어요. 자유를 확보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표현 방식은 마지막 거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음향을 가루라고 표현했죠.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공감각,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의인법을 쓴 게 가장 눈에 보이고요. 여러 가지 비유법들을 쓰고 있고 시어의 반복도 있었죠. 뭐뭐 되어 시어의 반복도 있었고 그 다음 다양한 이미지, 청각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시각 같은 다양한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 표현 가운데 제일 마지막 줄에서는 공감각적 표현, 감각의 전이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서 봐두시고 그래서 자유를 의인화시켜서 자유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자유 실현의 의지 혹은 자유 확산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 하나를 보신 겁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시는 매우 생소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해제부터. 이 작품은 고양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그려내고 있어. 그럼 시는 간단하겠네요. 고양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고 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되는 거죠. 고양이의 삶이 결과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니까 고양이의 특성만 잘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누가 고양이가 일반적인 먹이사슬의 상식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고양이가 야생의 삶을 살아가려는 고양이를 통해서 화자는 현실의 굴레에서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고양이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겠지만 일단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죠. 화자가 지금 추구하는 삶 가운데 첫 번째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이상적 삶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고양이가 말하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겠네요.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결한 삶,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상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 글 속에서 고양이 어떤 모습이 자유를 의미하느냐, 고양이 어떤 모습이 고결한 모습이냐, 고양이 어떤 모습이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냐, 얘만 끄집어내면 이 시는 끝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뭐뭐 하리라, 의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하재 어조는 강한 소망일 수도 있죠.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고양이가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고양이가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이것도 반복이 있네요. 미리 말씀드리고 갈까요? 이 시를 보면 뭐뭐 하리라 이렇게 리라라고 하는 반복된 어미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거 말고 겠지 이것도 있네요. 그죠? 뭐 하겠지 이것도.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아마도 리라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어미를 반복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고양이의 모습이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니나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곰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자, 표현상의 특징을 또 하나 알아둡시다. 이걸 보시면 사뿐사뿐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 우리가 보통은 음성상징어라고 통칭하죠.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눈앞에서 고양이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고양이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되게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죠. 밝고 경쾌한 고양이의 모습이고요. 또 뭐 굳이 여기다가 의미를 하나 부여하자면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획일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모습이죠. 유연한 모습을 가진 그런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툇마루에 졸지 않으리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고양이들은 툇마루에서 졸고 앉아 있죠.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겠답니다. 왼쪽에 적을게요. 툇마루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곳. 고양이들이 보통 툇마루에 앉아 졸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그 툇마루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다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게요. 안락한 현실이죠. 자유는 상실되어 있지만 안락한 현실의 모습을,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뒷마루에서 졸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하자는 고양이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안락하게 편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사기 그릇에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자, 우유가 바로 안락한 삶이겠죠. 나는 수동적으로 현실에 얽매여서 안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가시덤불 혹은 너른 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툇마루 혹은 우유와 서로 대비되는 시어겠죠. 툇마루나 우유가 안락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억압되는 세계라면 가시덤불이나 너른 벌판은 비록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공간이죠.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것이 혹은 너른 벌판이 의미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자, 들쥐와 뛰어논다 그랬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해제에서 일반적인 먹이 사슬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또 역시 의성어 나왔죠. 참새떼를 덮치리라. 자,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아니죠. 참새떼를 덮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서 후닥닥 달아나겠지. 아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자, 사냥조차도 자유롭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죠. 그죠? 자, 일단 하자랜다. 고양이가 되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새 한 마리, 가장 약한 참새가 아니라 참새떼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음 부분 봅시다.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그러면 여기 꼬마 참새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참새떼란 말이에요. 자, 참새떼 잡기 어렵겠지만 나는 참새떼를 잡을 거야. 잡기 쉬운 꼬마 참새는 잡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참새떼라고 하는 것은 큰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혹은 큰 이상을 가지겠다는 말이고요. 꼬마 참새를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상과 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가 고양이가 되어 가지고 싶은 원대한 이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큰 꿈을 꾸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건드려. 자, 할딱거리다. 또 역시 의성어 의태어인데 여기 음성 상징어가 많이 나와요. 독해할 때 아주 저차원적인 문제겠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냐면 음성 상징어가 이게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는 있죠. 여기 지금 할딱거리는 것은 고놈이니까 아마 꼬마 참새겠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가 나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음성 상징어가 누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서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서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제일 큰 참새, 참새떼랑 같은 말일 수 있죠. 그죠? 큰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큰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자, 다음 부분.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앞부분까지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의 모습. 여기까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 뭐 디안뜨락이라든가 혹은 우유 같은 것이었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어디로 올 거냐면 넓은 들판, 자유로운 세계, 넓은 들판에 와서 큰
참새를 잡으며 살아갈 거야. 자유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바뀌면 연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자, 이게 고독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해제에서 봤다시피 고양이가 되어서 이 고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즐길 줄 아는 고결한 삶을 살겠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고독한 어떤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해는 기울고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고독할 때가 있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비록 고독하다라고 하더라도 현실로 안락함이 있는 현실로 회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비록 삶이 힘들고 외롭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우유가 있는 안락한 현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지 않고 고독하더라도 나만의 삶, 나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고결한 삶의 추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에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자, 낯가리죠, 그죠? 이건 그냥 뭐 풀 같은 것들일 텐데 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갈 거다. 그 속에는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 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상황은 고독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잠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찬 비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빈 벌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동시에 삶의 어려움,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양이가 되어서 이런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맞서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겠지. 뭔 상관이야. 이런 거라고.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지 않을 것. 자, 밖에 비바람이 불어도 아까 비와 바람이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털끝 하나 젖지 않을 거야. 이런 것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회귀하지 않겠다. 다시 안락한 공간을 찾아서 이런 자유를 버리고 구속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털끝 하나 적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꿈을 꾸리라. 그 다음은 이제 꿈 얘기합니다. 이상의 이야기예요. 해제에서 우리가 세 가지 봤었죠. 하나가 자유로운 삶, 두 번째가 고결한 삶, 마지막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나는 꿈을 추구하리라.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난, 비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자, 이거는 놓친 참새죠. 이 참새가 바로 이상이겠죠. 그러면 놓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다가 실패한 이상 혹은 실패한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놓친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놓친 참새를 쫓아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실패한 꿈과 이상을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뭐 생소한 시이긴 합니다만 시 내용은 다 봤어요. 자, 일단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 글에서 화자가 고양이가 되겠다라고 했죠. 이 고양이가 의미하는 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유로움이었었죠. 두 번째가 비록 고독하지만 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고결한 삶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내가 꿨던 꿈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글 전체의 내용이고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뭐뭐 하리라 어미의 반복이 있어요.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하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하나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의 모습을 묘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감각적인 표현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글 전체에 생동감을 준다. 여러분 독해 다시 한번 하실 때 주의할 게 이 음성 상징어가 고양이의 모습을 의미하는 건지 고양이 아닌 다른 것, 뭐 참새 같은 다른 것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눈여겨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C는 다 봤고요. 문제로 건너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 자, 표현상의 공통점입니다. 1번부터 보죠.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다 검토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가 나오고 보통 나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선지를 검토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좋냐 하면 두 시 중에서 내가 더 잘 기억하는 시 혹은 더 잘 알고 있는 시 그도 아니라면 둘 다 잘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본 시가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나에서 전 계절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2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주어. 자, 청자? 나에서 청자가 누가 나왔죠? 없어요. 그죠?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 자, 시간의 변화. 밤이 오겠지. 나의 이건 나왔어. 그지? 대상의 변화. 밤이 왔는데 대상이 변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밖에는 어두워졌고. 그죠?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 그것을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짓기는 어렵죠. 나시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대상, 고양이를 반복적으로 호명했나요? 호명이 부르는 거잖아요. 고양이야, 고양이야, 고양이야. 전 부르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5번이겠네요. 확인합시다. 동일한 시어의 종결어미, 아까 우리가 봤던 가에서는 대어, 대어, 대어. 그 다음에 지금 봤던 나에서는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라. 오케이.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하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자유에 대한 의지, 나에서는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건너갑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들판이라고 하는 게 반복돼서 나올 텐데 들판 혹은 벌판이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일 수 있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의 기억은 너른 벌판이죠. 텐마루를 벗어나서 가는 공간입니다. 1번은 기억은 텐마루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 그렇죠? 텐마루는 현실에 안주하는 공간. 반면에 기억은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화자의 지향,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드러내고 있다. 1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니은은 어두운 벌판이죠. 어두운 벌판. 니은은 들지도 참새도 없는 쓸쓸한 공간. 그렇죠. 어두운 벌판이니까 아무도 없어. 이런 공간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이렇게 외로운 상황, 고독의 상황이잖아요. 쓸쓸한 고독의 상황을 겪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난 이것 때문에 굴하지 않는 고결한 삶을 살 거야. 보신 적 있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디귿은 또 뭔가요? 디귿이 빈 벌판이네요. 그죠? 자, 3번. 디귿은 거센 바람이나 찬바람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겠다는 하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 그 공간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난 털끝 하나 젖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리을이 밝은 들판이네요. 밝은 들판. 자, 리을은 놓친 참새를 따라가기 위해 화자가 꿈꾸는 공간으로서 하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놓친 꿈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공간. 다 문제가 없고 이것도 그럼 5번이겠네요. 기억과 리을은 달빛을 받아 빛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 달빛을 받아 빛나는 공간 그랬었나요? 좀 들고 봅시다.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바라는 안식과 위로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자, 안식과 위로. 하자가 바라고 있는 거. 화자는 고양이겠죠. 고양이가 되고 싶은 하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안식과 위로였나요? 아니죠. 자유, 고결한 삶 이상이었으니까 이미 이거는 우리가 틀린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저 검증합시다. 달빛을 받아 빛나는 공간. 그냥 이거 틀렸으니까 뭐 답이겠지 생각하지 말고 귀찮지만 찾아보셔야 돼요. 자, 달빛 받아 빛나는 공간 찾아보세요.
뭐가 이런 거죠? 뭐가? 들판에서 자기가 만든 잠자리가 달빛을 받아 반짝인다라고 얘기했지, 기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리을은 모르겠어요. 리을의 공간은 잠자리가 있는 그 들판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리을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기역은 전혀 달빛이 비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달빛이 비춘다고 표현하는 것도 잠자리니까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보기 볼게요. 가와 나는 자유에 대한 하자의 열망. 도시의 공통점이죠.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형상화란 말 자꾸 나오는데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 잘 와닿지 않잖아요. 문제 풀 때는 표현이란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훨씬 더 쨍하게 와닿을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자유에 대한 하자의 열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가는 종과 종소리의 관계를 억압적 현실과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의 의지로 설정하여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오케이. 자, 나의 고양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반영하고 있는 대상이다. 화자는 일반적인 먹이사슬의 상식에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고양이를 통해서 지와 논다라 그랬죠. 그죠? 지를 먹는 게 아니라 논다라 그래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또 나오네 이거,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가나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나는 떠난다라는 단정적 전언. 자, 전언은 전하는 말이죠. 종소리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이잖아. 나는 떠난다. 떠날까가 아니라 떠난다니까 당연히 단정적 어조죠. 판단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는 단정적 어조를 전달하는 말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시상을 여는 것은, 그렇게 시를 시작한 것은 종소리를 의인화하여서 자유에 대한 하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의인화해서 의지를 표현해. 다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가에서 청동의 벽과 칠흑의 감방에서 인종의 끝이 나는가라는 하자의 물음은, 이런 억압적 세상에서 참고 지내던 것은 이젠 끝이 났는가? 이런 물음은 억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종소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니까 의지일 수 있겠죠. 3번 가에서 바람에 실려 퍼지는 종소리를 푸름, 웃음, 악기를 나타낸 것은 자유로움에 대한 하자의 긍정적 인식을 다양한 이미지, 그렇죠. 전부 다 이것들이 푸름부터 시작해서 악기까지 모두 다 자유를 비유하는 말이니까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 대상, 자유라고 하는 관념적 대상을 구체적 혹은 감각적인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나에서 들쥐와 뛰어놀리라라는 하자의 다짐은 일반적 상식과 다른 고양이의 행동으로, 그렇죠. 일반적 먹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들쥐를 포획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암시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5번 갑니다. 나의 꼬마 참새는 잡지 않고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는 하자의 생각은, 이게 뭐였었죠? 작은 꿈을 쫓지 않고 원대한 꿈을 추구하겠다는 목표였었죠. 자, 이것은 먹이 사슬의 틀을 바꾸려는 의도를 통해, 이게 먹이 사슬의 틀을 바꾸는 건가요? 이 구절이? 관계없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한다고요? 현대인들의 그 모습이 이거를 비판한다고요? 아, 글쎄요. 맥락이 전혀 닿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은 걸 추구하지 않고 큰 걸 추구할 거야. 이거는 큰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5번 설명은 맥락에 맞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소한 시 봤는데 공부해 보시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벌써 EBS 수능 특강이 선생님이 강의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죠. 그죠? 매일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 벌써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글쎄 뭐 공부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